좋아요, 구독. 이어서 저희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2차 전지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매력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저점을 잡았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 고점이라든지 역사상 고점을 돌파할 만큼 엄청난 V자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래도 2달 동안, 3달 동안 단기적인 돌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시장에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이면서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중에 하나인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요. 태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엮여 있지만 동박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 쪽을 봤을 때는 동박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 향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올해는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유럽에 있는 주요 고객사들이 올해는 또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좋은 주가 흐름이나 정배열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려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3만 원대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5만 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5만 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만 3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만 4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만 4천 원 이탈하게 되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시 밀릴 거예요. 그때는 잘라내시고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약 바이오주도 바라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쌓이고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추세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많은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게 또 제약 바이오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또 시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점에서 일단 바이오 투심이 일부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뭐 학회라든지 뭐 임상 승인이라든지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기업들의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심이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HLB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잖아요. 일단락이 되면서 일부 좀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약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투심을 전부 다 회복시켜주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제약 바이오에 우리가 좀 위험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HLB만 놓고 봐도 될 줄 알았잖아요. 네. 되는 부분들의 가능성이 무게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근데 그 반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 좀 개파라고 하한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투심을 약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도 투심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학회 부분들을 거쳐 나가가지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호재성이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일단락은 어느 정도 좀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일단은 HLB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쪽에 투심이 좀 죽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진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 투심이 일단은 좀 살아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회복성을 견인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제가 탑픽을 좀 가지고 왔는데 셀트리온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유심하게 봤던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좀 바닥을 잘 잡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바닥을 잘 잡고 있는데 반대로 반등이 좀 강하게는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 세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하고 나서 그 합병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가 좀 이익 성장치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좀 심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 2분기 지나고 나서 3분기, 4분기 기점부터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도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신규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나마 안정성 있게 리스크 줄이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은 세트리온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번에 신규 출시된 게 진펜트라죠. 네.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지금 PBM이 등재가 되고 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가 실적이 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기존의 미국 쪽에서 품목, 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견조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진펜트라까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후속 바이오시밀러까지도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엔 또 올해 세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했던 부분들의 원가 절감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올해 상반기는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장가로도 충분히 분할로 좀 접근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7만 5천 원대로 좀 잡아드렸거든요. 여기가 지금 중장기 평이 전부 다 밀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은 제가 볼 때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좀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21만 원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